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백현동 재판, 요건 무슨 재판이냐면, 백현동 그 용지 변경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압박했다. 정부가 압박을 했었다. 이거를 갖다 이제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건데, 압박은 있었으나 협박은 아니었다는 걸 유죄를 때리는 아주 잣 같은 판결이었어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가 이재명이 잘못한 건데, 뭔 거짓말을 한 건데, 짚어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공소장의 결함, 어떤 논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13일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골프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독자적 행위로 부각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건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직접 말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검사가 해석한 걸 카테고리화한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재판장이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바꾼 주체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시였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경 자체를 기소를 하신 건데 성남시장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남시예요, 성남시장이에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가 시장 명의가 아니고 시 명의로 관리 변경 주체가 나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뭐 고시로 나가면 그럼 성남시장 고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럼 성남시장 직인이 찍히지. 그걸 이재명 개인 도장을 찍으랴? 거기다가? 성남시라는 도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한 거지. 재판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행위 주체가 성남시지 성남시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직인이 성남시장 직인으로 찍혀 나가기 때문에. 아니 그럼 성남시라는 직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문기라는 직원을 안다 모른다의 차원에서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사원체육대회 참석을 했어. 한 40명 있었어. 골프를 쳤어. 골프를 치던 중에 같은 팀에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같은 라운드를 돈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뒷조에서 쳤겠지. 급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김문기랑 골프 쳤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골프를 김문기를 친 적도 없고 왜냐면 김문기가 같이 라운딩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무슨 김문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보호받거나 그런 거는 더더욱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은 모른다고 했겠지. 근데 성남시장이면 다 알아야 돼? 성남시 공무원을? 송 작가님, 송 작가 TV 애청자분들 다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이분들은 내적 친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갔어.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 송 작가 TV 애청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그게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특혜가 작용을 해갖고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하고 토지 용도 변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러면 시장이 나서가지고 이 업체한테 무조건 이 용도 변경을 해줘라 라고 해갖고 일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지. 없지. 계속 해갖고 국토부에서 해줘 하고 일주일마다 공문 보내고 사람 보내고 이렇게 전화까지 못 갔으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까지 해서 압박을 줬대잖아요. 심지어는 중간에 있는 브로커가 무슨 이재명 시장하고 연결해갖고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사업 당사자가.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증언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접촉의 증거도 없었고 정작 본인은 만난 적도 없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제가 아니에요, 송 작가님 저 대통령 시켜준다고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내가 했으니까. 대통령 시킨 거야?
대통령 안 시킨 거야, 그러면? 네. 대통령 시켜주려고 되지도 않았어. 약속했잖아요. 응? 약속했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네가 커갖고 대통령이 됐잖아. 어? 똑같이 이런 말도 말도 안 안 되는 되는. 논리를 쓰니까 주체를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리포트 허재영 기자하고 인터뷰한 한국식품연구원 문땡땡 전 단장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단 문땡땡 단장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은 국토부가 매각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건축 면적을 줄이고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국토부라는 정부의 부처가 일개 지자체 건설 쪽이나 일개 지자체 관련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왜 자꾸 우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하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냐고 계속 그러면 불이익 갈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그 전화 받은 입장에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되면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는 거죠. 여기에서 저 위에 보면 2천억대 차입금으로 이전해라라고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아직 시하고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계획이 다 있었어. 빨리 나가. 지들이 먼저 다 계획 세워놓고 왜 안 해? 이 정도 이전금으로 해서 이전을 시키고 이 땅은 누구한테 줘서 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임자가 있었던 거야. 이거 역으로 파잖아요. 국토부하고 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일종의 배임 내지는 권력남용 사건이 될 수 있는 건이에요. 부동산 게이트 나오는 거지. 게이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남시가 해줬잖아요. 그 해준 걸로 해갖고 쟤네들이 얼마만큼 수익이 올랐고 이거에 대해서 지들이 신나게 깠어. 5천억 이상의 부정수익이 나왔다고. 그 성남시로 들어왔어? 성남시엔 한 푼도 안 주고 이거 이전으로 해갖고 이거 해먹은 업체가 다 해먹었어. 그러니까 5천억이 넘게 해먹는 사업을 이재명이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선의로 해갖고 도와준 거야? 뭐 뇌물이 오고 갔어? 그와 관련돼서 업체와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시하고의 직접적인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고. 결국은 국토부 니들이 압박을 줘가지고 5천억을 챙긴 거고 아마 5천억 이득금 챙긴 제 뒤에 내부 파보면 결국 국토부 공무원이나 박근혜가 나올걸? 최순실 나올 거예요 결국은. 결국 나올 수 있는 고리는 그 한 고리밖에 없어요. 결국 걔네들이 여기저기 다 헤쳐먹은 거야. 만일에 하나 성남 공무원이 연루됐다고 하면 전화 통화가 됐든 미팅이 됐든 같이 처먹은 법과 카드가 됐든 관련한 녹취가 됐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계좌가 됐든 현금을 줬다는 증언이 됐든 뭐라도 하나 나왔으니까 뭐라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진술과 결과만 놓고 추정한 거야. 성남시장이 찍어줬기 때문에 이재명이 해준 거다. 이재명 왜 해줘요? 응? 이거를 왜 해줘? 뭘 얻겠다고 해주냐고. 여기다 그거 갖다 붙이지? 장차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5천억 이득 중에 절반을 선거 비용으로 받기 위해서 하려고 그랬다고. 대장적 논리로 아마 또 끌어가려고 할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재판받고 있는 정바울 대표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는 강진구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고 이재명 대표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검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를 다 보면 아까 위에서 보면은 재판관이 검사한테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 공소장 다 했어라. 니 이거 뭐가 허위사실이냐 구체적으로 써. 아니 그럼 1심 때는 왜 그걸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 그게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재판장이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재판장의 워딩입니다. 재판장이 그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찍어달라.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검찰은 그게 들어가 있으니 다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냐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이게 판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관련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아니, 아는 걸 물어봐.
아니, 당연히 이럴 것 같은데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나 검사나 변호인의 입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찍어봐 봐봐. 이재명이 연루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찍어봐 라고 하니까 그때 갖고 검사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긴 일이 있었는데 새미래민주당, 새미당, 이낙연당이죠. 거기 전병현 대표가 불공정 재판 규탄한다 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이 정바울 씨가 같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입장 변화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나 사기당했다라고 입장이 어. 바뀐 거죠. 듣고 싶지 않다면서 취재진을 내쫓았답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핵심 증인이 지금 나이 사기당했다, 이재명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취재기자를 불러놓고 기자회견 하다 말고 나가 이씨 그런 얘기 질문하려면 나가 네. 이러고 얘기했다는 그랬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유. 진짜 이런데 다시 민주당을 기어 들어오겠다고요? 아니, 전병헌이 네가 국회의원이라도 다 알고 있으면 그나마 약발이 맥히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한다 그래서 나름 조선일보나 뭐 이런 말하자면 A 채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혹시나 뭐 건져볼 게 있을까 하고 온 거 아니야. 없어. 그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던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기자는 지가 상상으로 막 조작을 하고 싶지만 전병헌 네 입으로 해주면 전병헌이 그랬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 물어본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전병헌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꾸할 수 있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증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라고. 사기꾼도 공부를 해야지 사기를 치는 거지. 아니 참 너무 저쪽에 대한 성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자, 시간이 겁나 잘 너무 많이 가네. 갔네. 이놈의 씨 수박 경수 때문에